안녕하세요, 이카메입니다. 오늘은 풍수지리를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저는 지금 풍수지리를 그나마 좀 많이 믿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좀 그냥 믿는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이제 분석한 결과, 이거는 믿어도 되겠다 생각하고서 이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기능에 맞춰서 풍순지리를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믿을만 하겠다고 이제 제가 설득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일단 풍수지리를 이제 제가 보는 포인트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풍수 종류에 대한 과학적인 해석 포인트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제 습도와 온도를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 그리고 수면의 질, 잠잘 때 어떻게 잠을 잘 잘 것인가, 수면 동안의 안정감을 어떻게 유지를 해줄 것인가, 그리고 집안이나 뭐 외부에 있는 거에서 뇌에 대한 자극적인 요소들이 이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병균이 생길 가능성을 차단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뭐 그리고 또 현대적인 풍수지리 해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습도와 온도예요. 근데 이제 부제 여기 보면 소금단지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은 뭐 여러 군데에서 풍수지리를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뭐 소금단지를 뭐 북동 쪽에 놔두고 뭐 남서쪽에다가 하나 놔두고 그리고 대문 쪽에 하나 놔두라고 뭐 요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맞는 얘기이기도 한데 조금 아닌 얘기이기도 하는 게, 뭐 주방에다도 놔두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사실 습도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개체 자체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집 자체에는 공조 시스템이 많지가 않잖아요. 공조 시스템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집을 이게 이제 떨렁 집이 있단 말이야. 근데 바람이 세차게 들어와. 아니면은 물이 많아. 뭐 이런데 그 당시에 집을 어디서 도망가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연의 이제 영향을 다 받아야 되는데, 공조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냉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난방이 되는 것도 아닌데, 난방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는 춥고 어디는 따뜻한데 그거를 이제 보완하려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저는 이제 소금단지를 놔두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소금단지를 뭐 어떻게 놔두냐 뭐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소금단지를 놔두면은 이제 소금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을 빨아먹는, 소금 자체는 이제 물을 좀 머금으려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을 머금고 있다가도 뱉어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제 북동쪽에 있는 우리나라 이제 북동쪽에 있는 이제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 느리다. 대한민국 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이런 걸 나오냐. 여튼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뭐 기단의 영향 뭐 이런 거 받을 때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산이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이제 추운 날 올 때는 요렇게 온단 말이에요. 요렇게 오면은 우리가 집에서 있을 때 북동쪽으로 기본적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 바람이 위쪽 아래쪽에서 산 타고서 내려오니까 바람이 북동쪽에서 쏟아져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북동쪽을 막고 있는 우리의 집은 어떨까요? 춥겠죠. 추우면은 집에 어떨까요? 습기가 많이 차겠죠. 근데 습기가 많이 차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집에 곰팡이 같은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곰팡이 같은 게 많이 생기고 나면은 이제 몸이 별로 좋지가 않겠죠. 곰팡이로 인해서 이제 병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몸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서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 저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게 있으면은 바깥쪽으로 이제 나가는 이제 방향도 필요할 텐데, 그게 이제 바람의 끝 방향이 이제 남서쪽이기 때문에 남서쪽이다. 그리고 문 앞에 놔두는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문 앞에도 이제 입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가 바람이 제일 많이 지나가는 자리일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면은 거기가 열려 있고 틈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틈이 있으면 습기가 더 많을 것이고 거기도 습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 습한 기운, 습도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저는 소금 단지를 놔뒀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은 뭐 이렇게 명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경복궁이 이렇게 명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물길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바람이 여기를 경복궁을 바로 직격을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명당이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명당일 경우에는 바람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이제 일단 가만히 있는다고 쳐봅시다. 잠을 자야 되는데 내가 잠자려고 하는데 바람이 계속 집에서 들이쳐. 소리도 들려. 그리고 집이 계속 추워져. 그러면은 일단 잠을 자는 동안에는 사람이 이제 집이 차가우니까 몸이 움츠러들겠죠. 그러면은 움츠러들고 긴장을 한 상태에서 자니까 몸은 회복을 못 하겠죠. 회복을 못 하면은 이제 건강한 상태로 일을 나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집이 터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풍수지리 명당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눈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관점에 있어서는 바람을 맞지 않는 형상 그러니까 이제 도로 쪽에서도 바람이 많이 때 치잖아요. 지금은 이제 물 자체가 없으니까 그 도로에 바람을 맞지 않는 집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물이 배산임수라고 했는데 배산임수에서 이제 임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은 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임수가 있으려면 이제 당시에는 농경사회니까 물이 구하기가 용이한 데를 이제 찾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 구하기에 용이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물이 흐를 때마다 바람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 바람이 생기면은 바람을 나는 맞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물 자체는 온도가 낮잖아요. 온도가 낮다 보니까 찬바람을 맞는단 말이야. 근데 찬바람을 맞으면 몸이 나빠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몸이 움츠러든단 말이에요. 찬바람 맞으면 계속 옷을 껴입어야 되는데 계속 옷을 입고 활동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물은 앞에 있는데 그런 찬바람이 오면 안 돼. 그러면은 배산임수가 되려면은 물이 나를 피해서 앞쪽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비껴 지나가면서 바람도 같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물이 내 눈앞에 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오는 바람들이 있을 때 이걸 딱 막아줘. 그래서 따뜻한 집이야. 그래야지 배산임수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배산임수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습도 그리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수면의 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머리를 대문의 정반대 방향으로 해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판으로 한번 볼까요? 대문이 이렇게 있어. 우리 집이 여기 전체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은 이제 방이 뭐 여러 개 있는데 우리 집 대문이 있는데 여기 저기 방문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보고 자면서 여기 머리가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는 어떻게 보여야 된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럴까요? 사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도 있겠지만 사실 문에 누가 침입할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 이 공간에서 뚫려 있는 곳은 창문 아니면은 대문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구역은 대문일 거 아니에요. 그 대문을 들어오는 게 제일 편할 거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건 어려울 테니까 보통은 창문이 없는 집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옛날에도 지금도 다 있긴 하겠지만 창문은 기본적으로 잠겨 있을 것이고 그 대문이 항상 내 눈앞에 보이는 자료여야지 안심이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이런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머리를 대문의 정반대 방향으로 해둘 것은 이런 측면에서 맞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게 여기 이렇게 안 돼 있고 내가 이렇게 있고 머리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다. 그럼 누가 왔는지 모르잖아. 나는 여기를 보는 각도는 이렇게밖에 안 돼 있는데
여기서 누가 벌컥 해가지고 몰래 들어왔어. 그러면은 이 소리를 듣고 와서 상당히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불안한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저는 이제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것으로 보자면은 이제 창문에 바짝 기대서 잠자리를 만들어 두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시 볼게요. 이제 여기가 전체 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 여기가 문이야. 그리고 침대가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침대 헤드가 이렇게 있고 사람이 이렇게 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바짝 붙이지 말래. 여기 이렇게 창문이 있어. 창문이 있는데 여기다가 요걸 침대가 이렇게 바짝 붙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창문도 아무래도 이제 틈새가 있겠죠. 이제 환기를 한다고 이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할 텐데 여기 틈새가 있단 말이야. 틈새가 있으면은 뭐가 들어오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온도와 습도의 영향이 있겠죠. 근데 여기가 완벽하게 밀봉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여기는 좀 추울 거란 말이에요. 춥거나 아니면은 덥거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열기들이 순환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열기를 순환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자고 있어. 아니야. 아예 그냥 이렇게 자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자고 있어. 그러면은 더울 때는 더운 기운이 여기 다 쏟아져. 추울 때는 여기서 추운 기운이 다, 추운 바람이 다 쏟아져. 그러면은 제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지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보통 여기다가 갭을 이렇게 놔두라고 하는 거고, 여기다 뭘, 다른 걸 놔둬가지고, 이제 공간을 채워 넣어라. 사실 공간을 비워놔도 상관없는 게 여기다 공기층을 놔둬가지고 여기서 그냥 빠져 내려가서 나한테만 직접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해서 수면의 질을 좀 더 올릴 수 있다면은 그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이제 창문에다 바짝 대서 잠자리를 두지 말라고 한 것일 거고, 그리고 창문은 옆에서 보이면 좋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이제 북향 뭐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창문이 옆에 있어서 뭐 북향이라서라기보다는 이제 여기 해가 있을 거 아니야. 해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여기 바로 있어. 뭐 이쯤에 있어. 그러면은 해가 여기 딱 왔는데 뿅 하고 맞겠네. 그 너무 이제 쬐일 거 아니에요. 너무 옆에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옆에서 살짝 이렇게 비껴서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은 바로 때려 맞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 튕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을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이제 깰 때쯤 되는데 너무 세게 받질 않는 거지. 그러면은 잠잘 때 제 시간에 이제 일어날 때 컨디션에 적당하게 깰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너무 바짝 붙지 말고 옆에서 살짝 보이는 정도로만 이제 침실을 구성하면은 좋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거울이나 인물화, 삐죽한 것, 복잡한 것, 이제 침실 이런 거를 두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다음에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거울이나 인물화를 놔두지 말라는 거는, 우리가 뇌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인물화나 그러니까 거울을 직접 놔두고 가서 딱 앞에서 보잖아요? 딱 내 눈앞에 이렇게 있어. 있으면은 내가 내 얼굴을 보잖아요. 그럼 나인 거는 이제 인지를 해서 아는데, 내 입장에서는 처음에 딱 봤었을 때는 위협적인 그냥 다른 사람의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났는데, 아침에 내 얼굴이 있는 거야. 아이씨, 이렇게 하면은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근데 못생겼어. 아니, 잘생겼어도 솔직히 말하면 누가 쳐다보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근데 내 얼굴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뇌에서는 그렇게 하면 깜짝 놀라기 때문에 위화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심리적으로 위축을 받아요, 이게 사람들이. 자기더라도 위축을 받는다 이거지. 그러기 때문에 거울을 놔두지 말라는 거고, 거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얼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기괴한 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누가 기분이 좋겠어. 아무리 이뻐도 이쁘면은 좀 좋게 하겠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사람들이 누가 쳐다본다고 하면은 이게 위축을 받잖아요.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삐죽한 거랑 복잡해 보이는 거는 이 약간 위협적인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까 뇌가 항상 삐죽한 것이랑 복잡해 보이는 거를 좋아하질 않아요. 삐죽한 거는 이제 위협적으로 내가 이걸 피해야 된다고 계속 이제 의식은 하진 않지만 뇌에서는 뇌 자체로는 무의식 중에 의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신경을 계속 쓰게 돼요. 근데 잠자리에 있는데 잠자리 주변에 삐죽한 게 있다? 그러면 난 이걸 피해야지라는 거를 이제 무의식 중에서 계속 신경을 쓰기 때문에 뇌가 피로해져요. 그러면 잠자는 동안에도 피곤하단 말이야. 복잡해 보이는 거를 보면은 이게 정렬화되어 있는 패턴이거나 패턴이 아예 없으면은 이제 시각적으로 자극을 받지를 않는데 계속 뭐가 보이면은 뇌는 그걸 팔로잉을 해서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라가고 있으면은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잠이 깨. 그럼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위해서는 이런 걸 두지 마라. 추가적으로 이제 얘기를 이제 해보자면 사실 잠잘 때 너무 추워도 깨고 너무 더워도 깨고 빛이 너무 많아도 깨고 빛이 제 시간에 들어와도 제 시간에 안 들어오면 또 리듬이 깨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 옆을 살짝 비껴서 해야 되고 대문이 안 보이면 심리적으로 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도둑놈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대문 이건 다시 얘기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대문이 정면에 보이는 것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정면에 보이게 되면은 일직선으로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근데 여튼 눈은 천장을 보고 있지만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문인 거야. 근데 대문이 다 이게 밀봉이 되어 있어가지고 빛이 안 새면 좋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사실 안 보여도 이게 기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장님이어도 위에다가 그 앞쪽에다가 이렇게 후레쉬로 이렇게 훑어보면은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그거는 실험 결과가 있는 내용이야. 하물며 문이 닫혀 있다고 해가지고 빛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못 느낄 것 같아요? 사실 느껴요. 이게 엄청 둔감한 게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다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감이라는 게 그 육감이라는 게 이게 되게 오묘한 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보고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잠을 잔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비껴보는 상태로 해가지고 이제 살짝 일어나 보면 볼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랑 그럼 내가 이렇게 보다가 이게 살짝 일어나면 볼 수 있는 거랑 직접 계속 보고 있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 또 지나가. 지나가. 근데 여기 불이 켜져. 꺼져. 그러면은 계속 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감시하는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육감적으로 이게 불이 켰다 꺼졌다 이렇게 하는 게 보인단 말이야. 보이면은 뇌는 피로해요. 아, 이거 앞에 누가 지나갈 수 있겠구나 하고 번떡번떡 깬단 말이야. 우리 군대에 있을 때도 불침번인데 앞에서 누가 지나가다 보면 가끔씩 깨죠. 너무 피곤해서 안 그러나? 여튼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뇌 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의식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정면에다가 이제 사람이 자도록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건 별로 좋지가 않다. 창문도 마찬가지. 창문도 외부에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으면 보이면 별로 안 좋겠죠. 그러면 의식적으로 깨버리겠죠. 그 빛 때문에 의식을 안 해도 뇌가 깨버려요. 그러면은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는 거야. 선조들은 그것 때문에 그냥 몸이 안 좋아진다고 이제 통계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 실제적으로 따지면은 요런 느낌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뇌를 미치는 자극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 이제 대문의 정면에 있는 거울 같은 경우에요. 이제 문을 딱 들어왔어. 딱 이렇게 정면에다가 이제 거울 두지 말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몇 개월 전에 거울을 뒀다가 이제 그걸 치워놓고 나서 이제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이게 의식적인 거고 했는데 사실 이제 거울을 봤을 때 자기만한 거거나 자기보다 좀 큰 거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형상이 이제 딱 문을 열었을 때 뭔가 있을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의식하고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위협적으로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문을 열었잖아. 우리가 문을 열었는데 사람이 있으면은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오씨, 뭐야 이거 하고 놀랄 거 아니야. 그게 나를 보더라도 내가 내 얼굴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그냥 남인 거야. 어떻게 보면 거울 안에 있는 나도. 그렇기 때문에 놀라는 거죠.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거고, 이 삐죽한 것도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 삐죽한 거를 보게 되면은 계속 의식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삐죽한 거는 가급적이면 없는 게 좋고, 있더라도 좀 끝에가 뭉툭하거나 아니면은 나한테 방향을 이제 보이지 않는 쪽으로 이제 가구 배치를 해주면 좋겠죠. 물론 다 맞출 수 없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숨기는 게 좋다. 그래서 수납 공간들이 우리 항상 필요한 거고, 겉에다 내놓으면 안 돼. 내놓는데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복잡한 거는 이제 복잡한데 기분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도파민을 더 맞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야. 뭔가 복잡하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그 이제 예전에 수렵 생활을 할 때 습관이 있어가지고 저기 신경 썼다 여기 신경 썼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채집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동물들이 와가지고 육식 동물이 와가지고 우리를 해치는지 안 해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의식을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뇌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집중을 못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 집중했다 하나 잠깐 끊어놓고 하나 집중했다 하나 다시 끊어놓고 이제 왔다 갔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러면 생존에 좀 더 유리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뇌는 이제 도파민을 분비를 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무의식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인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위협적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 막혀 있고 지금 치안이 좋은 상황인데 그러면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지. 뇌는 계속 그냥 소모적인 걸로 흘러가는데 뇌 자체는 되게 기분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멍청한 거지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칼 같은 게 위쪽으로 향해 있는 경우, 뭐 그런 경우에도 사실 안 좋은 게 그 위협적인 거를 계속 의식을 하게 돼요. 내가 안 보더라도 내 뇌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어. 그리고 사람보다 큰 나무를 두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위압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나보다 큰 게 있으면 이게 덮칠 것 같잖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람이 아니고 나무더라도 덮칠 수 있고 가구도 덮칠 수 있고 그런데 사실 그런 게 많이 있으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 키보다 낮거나 아니면은 절반 정도 되는 높이의 가구들을 배치를 하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내가 위압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위협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물론 수납 공간이 정 안 된다 싶으면은 사실 올려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런 게 아니면은 내적인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구를 낮추거나 수납을 좀 밑으로 깔거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잘하고 보이지 않는 선에서 배치를 하는 게 좋다. 어지러운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짐이 뭐 이렇게 있으면 요거 치워야지, 요거는 이렇게 해야지, 저거는 저렇게 해야지 하고 이제 계속 이제 작업 기억을 이제 장기 기억에 있던 거를 꺼내 와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집에서 쉬질 않아. 나는 집에서 원래는 집에서는 그 안전을 보장받고 쉬고 휴식을 취하고 이제 음식을 먹고 회복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회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 회복을 하지 못한다는 거지. 정신없게 계속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패턴을 따라가면서. 근데 바닥에 어질러져 있다? 내가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청소는 항상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삐죽한 거 안 보여야 되고 벽면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소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이제 복잡함에 이끌려가지고 뇌가 벌써 소모를 받고 있어서 도파민 중독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발전이 없어. 그 느낌에 도취게 돼가지고 그 다른 것들은 자극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는 것도 자극이 오히려 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공부할 때는 똑같은 거 보니까 지루한데 그때 청소하면 기가 막히게 재밌잖아요. 또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 그런 거를 이제 정리한다는 느낌 자체가 상쾌한 느낌이 드는 게 그런 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러운 것들도 좋지가 않고 삐죽한 것도 좋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줘야 된다. 이제 풍수지리적인 관점에서. 그러면은 다음 내용을 보자면은 이제 병균이 생길 가능성을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우리 화장실 변기를 이제 닫아두는 거, 이제 작은 화분을 두는 거, 화장실을 환기를 잘 시키긴 하나 문을 닫아두는 거는
다 이런 병균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 화장실 변기 안에는 병균들이 득실득실 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안 쓸 수는 없잖아. 안 쓸 수는 없는데 열려 있으면은 병균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제 공기 중에 퍼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막자고 이제 닫아두는 거죠. 그 선조들은 그때는 이제 더 푸세식이고 더 안 좋았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병균들이 계속 날렸을 거라고. 그 병균을 날리는 이제 모기, 뭐 파리, 해충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다녔을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이제 막아두기 위해서 변기를 닫아두는 건데 지금도 사실 변기에는 뭐 균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닫아두는 게 좋다. 저는 요거를 조금 해결을 보통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변기 쪽에 이제 UV 램프를 달아가지고 닫았을 변기 커버를 덮었을 때 UV를 이제 광선을 쏴가지고 살균을 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걸 놔두면은 변기만 닫아두거나 아니면 문을 닫았을 때 그 UV가 딱 쏴주기 때문에 병균들이 죽을 것이다. 죽으면은 우리가 화장실에 평소에 균들이 안 좋거나 습기가 많이 차 있어가지고 건강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할 수가 있다.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환기를 잘 시키는 것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환기를 잘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배선이 이제 항상 켜지게 돼 있으면 저는 환풍기를 항상 켜두거든요. 그리고 컴팩터를 항상 켜둬요. 그러면 수분이 날아가잖아. 전기세가 좀 많이 나가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음침한 느낌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게 보통 보니까 습기가 차고 온도가 떨어지면은 그렇더라고요. 그게 온도가 올라가 있고 습기가 없으면은 확실히 그런 기분이 안 들어. 그리고 몸도 건강해져요. 살균이 돼 있는 거잖아. 일단은 집에서 균이 제일 많은 공간이 화장실 아니겠습니까? 씻는 장소고 항상 더러운 게 이제 배출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비를 하면 좋긴 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매번 환기를 좀 잘해가지고 균들이 생기지 않게 하거나 청소를 잘하면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 화분을 두는 거는 이제 화분이 공기 정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옛날이랑은 맞지 않죠. 저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런 거는. 여튼 요런 이유에 있어서 화장실에다가 변기를 닫아두는 것, 환기를 하는 거, 대신에 문을 또 닫아두는 거, 요런 거는 요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현대적인 풍수지리 해석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좋은 집을 보는 방법, 뭐 기운이 몰려온다, 뭐 요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강이 없어요. 강이 없는 대신에 이제 차들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차들이 돌아다니면 바람을 몰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응달에서 있는 바람을 우리가 차들이 옮겨가지고 내 집에다가 쏟아 부어주느냐, 아니면은 양달에 있는 바람들을 우리 집에다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쏟아 부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기운이 이제 찬 기운이 오느냐, 뜨신 바람이 오느냐, 요런 거의 차이라고 봐요. 보통 보면은 찬 기운을 막아주는 게 좋은 거고, 따뜻한 바람을 이제 오는 거 좋은 기운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우리 옛날 마을에 보면은, 마을 입구 쪽에 큰 돌이나 이제 장승 같은 걸 세워두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람길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람이 직접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을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큰 돌을 이제 딱 막아둠으로 인해서 바람길이 이제 갈라지는 거지. 그럼 너무 찬바람이 직방으로 오거나 너무 세게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돌 뒤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장승 뒤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따뜻한 바람을 받게 될 거고 그러면은 기운이 따뜻하다고 느껴지니까 더 좋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제 찬바람을 맞지 않으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게 이제 경험적인 통계로 나온 거겠죠. 그리고 도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도로는 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강은 아까 전에 바람이 흘러내릴 때 이제 물이 흘러내릴 때 바람을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고 우리 집이 이제 도로에서 T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저쪽 T자에서 오는 바람을 우리 집이 직격타를 받고 있어. 그러면은 그 집은 사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집이 계속 차가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딘가는 그 추운 것 때문에도 내 몸이 안 좋지만
사실 어떻게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 추운 것 때문에 난방비를 많이 쓰게 되잖아. 그러면 보온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보온을 잘한 집이면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집값이 많이 올랐겠죠?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집이 많지는 않아요. 또 이렇게 요즘에는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그런 느낌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너를 코너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집이나 뭐 요런 T자로 되어 있는 거 요렇게 해야 되나? 집이 요렇게 도로가 있어. 근데 바람이 요렇게 쏟아져. 근데 집이 요렇게 있네. 여긴 안 돼. 여기가 좋지 않은 집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여기야. 그리고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해야 돼. 그런 거면 참 좋겠지. 이런 건 역사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좋은데 자기 집일 경우에는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땅이 높은 지대에 집이 좋은 이유는 어, 이것도 이제 비슷한 이제 습도와 온도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 당시에는 그 옛날 당시에는 이제 높은 지대이면 일수록 너무 높지가 않다면은 수해를 입을 가능성이 적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비교적으로 지금 뭐 한남동이라던가 뭐 요런 데 지금 지대가 높잖아요. 그런 데는 수해를 입지 않는 것도 있지만 볕도 잘 받고 이제 물이 고이지가 않는단 말이야. 물이 고이지가 않는다는 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습도가 적다는 거예요. 습도가 너무 높으면은 불쾌해지잖아요.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집에 이제 집이 높은 데에 있으면 아무래도 바람을 받을 확률이 적잖아요. 보시면은 우리 집이 이렇게 있어. 근데 지대가 이렇게 있네. 근데 바람이 보통 이제 바람이 올 때 위로 막 쏟아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 있는 집은 여기서 바로 맞겠죠. 근데 언덕 위에 있는 집들을 살짝 이제 높이라도 있는 집들은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맞겠지. 그러면은 1층만 약간 손해 보는 거지 나머지 집들은 별로 영향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다 뭐 또 해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이 튕겨나가면 좋겠지만 여튼 그러기 때문에 높은 지대의 집을 좋다고 하는 이유가 괜히 그런 게 아니다. 풍수지리를 보실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집의 인테리어나 아니면은 집을 고르실 때나 그런 거를 파악을 하셔서 집을 골랐으면 좋겠고 집에 대한 인테리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풍수지리라고 무조건 미신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좋은 집을 만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안락한 집을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고 나서 참고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또 통계적으로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